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관으로서 업무 지시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업무 지시하는 태도가 아래 사람을 무시하고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지시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사, 즉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할 그런 권한이 없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상한 듯한 그런 친구나 가족,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하는 듯 하지만 그렇게 이제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관으로서든 아니면 그런 권한은 없지만 친구나 가족으로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일이 이제 잘 되게 하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그러한 일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까지도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다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강요하는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직장일 경우 그 일에 대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대로 걸저 그대로 이제 할 것을 가끔씩 주장하는 답답한 그런 상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시대로 또는 제안대로 하지 않으면은 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멍청한 사람들을 이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통제나 지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어릴 때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내가 또 팽당한다, 즉 버림받는다라는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된다는 그런 어떤 느낌,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이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가 애청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라고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타인을 믿지 못해서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쩌면 완벽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 결정에만 따르게 되고, 설령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부 맡겨준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월의식이 강하다. 내가 더 잘났다. 아니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신은 나 따라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열등의식이 강해서 내가 열등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만큼은 내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열등의식을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제 지나치게 통제함으로써 자기의 우월성을 이제 표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경향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아마 어릴 때 경우 부모가 이제 사사건건 외출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간섭을 많이 했을 경우에 그게 더 싫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어떤 간섭을 통제를 이제 미리 막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자기가 상대방을 이제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윗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집불통처럼 자기 입장을, 친구들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이제 강한 사람도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어떤 느낌을 받을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남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일할 기분이 안 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가 않고 그런 사람 밑에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지나친 통제나 지시라는 것이 경영 관리하고도 다르죠. 효율적인 어떤 경영 관리는 그 직원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조직 관리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지나치게 남을 이렇게 이제 통제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주변 사람들 덜 뽑긴 해도 결정적인 해악은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인간관계도 이제 나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직장 동료에 대한 불신하고 불손한 태도,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 전체에 이제 조직 통합이랄까, 결속력 이런 부분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철없는 어린애 취급하거나,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 있음으로 해서 조직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배경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잘 살펴보고 각 유형별 그 독특한 어떤 배경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정확한 이유를 좀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과도한 이제 통제나 지시를 하게 될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런 나쁜 행동 습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럴 경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유형별로 그러한 어떤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 배경을 어릴 때 환경이라든지 다른 조직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각 유형별 이제 배경, 그러한 어떤 통제, 지지 성향을 갖게 된 어떤 배경을 살펴본 것은 일반론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유형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당장은 이제 써야 될 방법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나치게 이제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상대의 어떤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난하거나 불신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대가 직접 상관이든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내가 최대한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내가 당신의 어떤 과도한 통제나 간섭 때문에 일도 잘 안 되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반드시 알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업무를 지시할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더 이 말은 꼭 해줘야 됩니다. 당신
쓸데없는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나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상대방의 어떤 지나친 통제나 지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도 당신이 뭐 이래 했으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라는 표현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됐고 내 느낌이 이렇고 내가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어 또는 우월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게 될 경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만약에 상대방이 지쳐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거나 아니면 뭐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제 느끼는 상황에서 어떤 그 지나친 통제나 지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상황이 원인이지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참 머리 아픈데요. 상대가 직속 상관이고 그리고 그 상관에게 당신의 지나친 통제나 지시가 참 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닌다 하면은 조직에 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나의 입장에서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참고 견뎠다가 기회가 오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세 번째 유형,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고 지시하려는 사람과 관련해서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그 세 번째 유형인 지나치게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상관이 지나치게 통제하고 사사건건 지시하려고 하게 될 경우에 구성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죠. 왜냐하면 자율성이 없어지니까 창의성도 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 일할 기분이 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조직 전체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바꿔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꾸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당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대략 살펴본 것 일상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